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저축해도 된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내일 죽을 걸 두려워서 오늘 자살하는 것이 없다는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으로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먼저 임종석 전 실장 얘기입니다. 한때 종로 출마가 점쳐졌던 임 전 실장이요. 황교안 후보와의 추억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화면만 내보시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께서 제가 과거에 이제 민주화운동하다 구속됐을 때 제 담당 수사 검사였거든요. 맞아요.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저축해도 둔다? 지금 정도 차이는 아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지금 본인이 종로에 나갔었으면 해볼만 했겠다라는 자신감을 오늘 인터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접은 게 정세균 지금 현재 국무총리와의 이제 정리가 안 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물론 이제 국무총리 되시기 전입니다만 종로의 지역구를 어쨌든 나가려고 아마 시도를 했었는데 그 두 사람 간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계속 그걸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요, 어찌 보면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그만 일 때문에 이 국회의원 자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정계 은퇴에 가까운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계 은퇴가 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잠시 뒤로 물러나는 거지 대권을 꿈꾸고 있는 꿈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회가 되면 언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비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총선에서는 본인이 물러나지만 본인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대권까지도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후보도요. 임종석 전 실장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공이었어요. 386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미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픽 제목이 극과 극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나눠는 봤는데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장차장. 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뭐 종로도 종로지만 굳이 제1야당의 대표를 언급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은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전국 주요 후보들 지지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뭘 저축을 했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좌타가 공인하는 이 차기 야권 대선 주자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총선 이후에 차기 대선에 대한 어떤 본인의 속내를 좀 간접적으로 드러낸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야권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 대선 후보로 나온다라면 그때 한번 내가 붙어보겠다. 이번에 종로에서 먼저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 발 물러서고 저축을 해뒀다가 다음 대선에서 찾아먹겠다.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하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차기 대선 후보 지도 조사를 하면 별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 본인과 같은 진영 내의 후보를 딛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일종의 동급 효과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계속 금형하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면 본인의 지지율도 차기 대선 후보로서 무게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종로에는 황교안 후보밖에는 없었습니다. 황교안 후보 참 고된 하루였다고 하는데요. 아니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나더라고. 과거의 말씀을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1번 곽상원 후보 그리고 우리 아내이신 노정현님. 반면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어디를 갔을까요? 수도권 중심 유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제일 고통을 많이 받으신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나라의 국각이 텅텅 들어가는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내일 죽을 걸 두려워서 오늘 자살을 넣을 수 없지 않아요? 조금 더 메시지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현정 의원님.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이 말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명히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암담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말은 많지만 실제 지금 국민들 앞에 지금 다 가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하고 뭔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상황은 암담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를 견제하고 유능한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나와야 된다. 아마 그런 측면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어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유세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코로나가 끝나도 실제로 이제 코로나보다 더한 코로나 경제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결국 야당을 뽑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충청도 지원 유세까지 간 이낙연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 저희가 여야 공이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서 정리할 텐데요.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만나볼까요? 오늘 사전투표하고 왔다. 찍을 사람 없어서 덜 나쁜 후보 찍었다. 진솔하신 댓글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예. 보수층도 진보층도 사전투표 몰렸네. 누가 유리할지 진짜 흥미진진하다. 예. 윤리위, 차명진 후보권 관련 같은데요. 뭐, 완주의 길을 터졌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있는데, 김정인 위원장 말도 안 듣는다. 예. 여당은 막말 감싸는데 덮어주지 못한 망정. 막말 기준이 뭔데, 김종인 위원장 나가라. 예, 마지막 볼까요? 통합당도 주말 폭로 없다고 하는데 엠번방 논란인 것 같습니다. 무슨 한방 있다고 연기를 푸느냐.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